네, 큰일 났습니다. 서론이 사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론을 살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서론을 살릴 수가 있을까? 자, 응급처치가 필요하겠죠. 응급처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심폐소생술을 먼저 실시해야 됩니다. 죽은 서론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미 써놓은 그런 서론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교정을 할 것이냐, 이제 바로 이 문제입니다.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 쓰면 돼요. 근데 뭐 새로 쓴다고 뭐 딱히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미 찾아놓은 자료도 있었고 뭐 출처 같은 것도 다 확보가 돼 있었고, 예, 이거 가지고 이제 서론을 써놨는데, 이 서론을 쎄 빠지게 써놨더니 이 서론이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서론에 대해서 지도 교수님이나 또 심사위원 분들한테 쎄가 빠지게 욕을 얻어먹고 이 서론을 부여잡고 저희 논주모 연구소로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자, 그럴 때는 이 서론을 살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응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이 서론을 교정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새로 자료를 찾아가지고 새로 흐름을 짜고 이러는 시간보다는 조금 더 그 가성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미 적혀져 있는 그런 자료를, 이미 적혀져 있는 그 자료를 100% 활용은 못해요. 제가 경험상 보니까 한 50% 정도는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50%를 좀 활용을 하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조금씩 자료를 더 보충해서 찾아가지고 메꾸는 거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요령이 들어갑니다. 아주 중요한 요령이 들어갑니다. 이제 심폐소생술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적혀 있는 그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요거를 저만의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짜잔, 문장 쪼개기. 자, 문장 쪼개기라고 합니다. 문장 쪼개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논문 교정하는 심폐소생술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 유튜브 상에서 서론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어 왔고, 그리고 이 서론의 중요성이 어떤 측면에서 나타나는지를 연구 필요성이라고 제가 수천만 번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서론의 가장 핵심은 연구 필요성인데, 이 연구 필요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되지도 않는 문장력으로 막 주장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딱히 설득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서론의 연구 필요성을 정말 설득력 있게 전개해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제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도대체 뭐가 논리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논리라는 거 별거 없다. 근거 제시하면 된다. 근거. 그래서 이제 근거, 다른 말로 배경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어떤 배경을 제시하냐면, 우리가 아무래도 학술 연구 논문을 쓰다 보니까 학술적 배경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학술적 배경 위주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내가 연구 필요성을 던지는 요 사이에 이 학술적 배경이 같은 말로 선행연구의 동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동향에서 필요성을 끄집어내는데 이 동향을 살짝 까주는 거지. 이 선행연구가 이렇게 흘러왔는데 이걸 못 보고 있었네. 이걸 놓쳤네. 이런 관점이 부족했네라고 하면서 선행연구의 이제 한계를 짚어주고, 이렇게 톡 짚어주고, 이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내가 이 연구를 하겠습니다라고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런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순서 뭐다? 흐름이 있단 말이지. 그리고 뭐 조금 더 해보자면 이 학술적 배경을 설명하기 이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 앞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뭔가
미끼를 던져야 될 거 아니야. 독자들한테. 물어라! 이러면서 미끼를 탁 던져야 되는 게 그게 뭐냐면 이슈 같은 것들.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회적 배경. 좀 좋은 말로 말하자면 도입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 도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내가 지금 하는 이 연구의 대상과 내가 지금 이 연구 필요성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뭐라고 해야 될까? 양적 연구 같으면은 중요한 변수, 원인보다는 결과 변수 쪽으로, 인과관계 연구는 결과를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이니까 결과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에 해당하는 변수 뭐 이런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실험 연구도 결과 변수죠. 종속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의 목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질적 연구 같으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봐야 될 그런 변화에 해당되는 변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질적 연구니까. 변화 내용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요런 것들을 가지고 주로 사회적 배경을 탁 던져줍니다. 물어라 이러면서. 그럼 이제 독자가 이거 뭐지? 아, 이거에 대해서 쓰려고 하는가 보다 하면서 이 미끼를 탁 물고 그 다음에 이 학술적 배경으로 넘어오게끔 만들어서 실컷 관련 선행연구 설명해 주다가 한계를 탁 짚어주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거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울게요 하면서 이제 연구 필요성으로 넘기는. 자, 요런 흐름이 있다고요. 흐름이 있지 않겠어요? 연구 필요성 제기하는데. 이게 이 사회적 배경에 이런 대상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그럼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믿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최소한의 근거는 제시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사회적 배경이니까 학술적이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근거라도 최소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학술적 배경 제시하면 더 좋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학술적 배경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선행연구 동향이니까 이 선행연구들을 다 근거를 출처로 다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여기서 나오는 모든 출처들은 뒤에 참고 문헌하고 어떻게 돼야 된다? 1대1로 다 매치가 돼야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선행연구가 못 봤던 이 한계를 통해서 내가 이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연구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추론일 수도 있고, 관점의 변환일 수도 있고, 추론도 뭐 연역적일 수 있고, 뭐 귀납적일 수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흐름이 쫙 있는데, 이 흐름을 말로 하면 할 수 있지. 근데 이거를 글로 이제 써야 되는 거죠. 글로 나타낼 때 여러분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 흐름을 어떻게 뭔가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흐름의 구성.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문단입니다. 문단. 자, 이 흐름을 글로 나타내야 되는데 단순하게 글로 막 주장을 하다 보면 지 아무리 글빨이 좋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또 해야 될 말 빼먹고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고 이거 하는 김에 요것도 설명하고 요거 하는 김에 저것도 설명하고 이러다 보면 중언 부언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결국 이 흐름이 점점 말로는 되는데 글로는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기 뭐 저 한라산, 백두산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설악산으로 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론을 대부분 쓰더라고. 그러니까 문단을 구성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내용을 글로 솔직히 글빨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면서 글로 막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다가 내가 도저히 이 문장이 안 나온다 해서 살짝 곁눈질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을 보고 뭔가 이제 욕구가 일어나는 거지. 마우스로 드래그를 쫙 해서 이제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 해서 붙여놓고 싶으면 막 욕구가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문에서 가져와, 저 논문에서 가져와, 이 논문에서 가져와 이제 짜집기를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 그 안에 내용이 계속 중복되고 중언부언하고 이제 쓸데없는 내용 들어가고 정작 해야 될 말 빠지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논문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망 상태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교정을 할 때는 여러분들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내가 쓴 거 아니다라고 아예 완전히 객관적인 눈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비판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내가 쓴 거니까 자꾸 내 위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서론을 과감하게 분해해서 재결집시키지를 못해요. 교정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서론을 교정할 때는 이건 내가 쓴 논문이 아니다. 내가 쓴 게 아니야. 딴 사람이 쓴 거야. 라고 완전히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자기가 썼지만 그 서론을 이렇게 쳐다보고 이 서론을 어떻게 뜯어 고칠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아주 냉정하게 이제 이 서론을 문단 구조로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연구를 하려고 그랬지? 라는 것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하셔가지고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거꾸로. 예. 제일 마지막에 서론 제일 마지막에 주로 보면 이제 연구 목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연구 목적 문단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지? 그 위에 뭐가 나오겠어요? 연구 필요성 문단이 하나 나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위에 뭐가 나와야 되겠지? 선행 연구의 한계 문단이 하나 나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좀 짧으면 두 개를 합쳐서 한 개의 문단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 이 생각도 좀 하면서 자, 선행 연구 한 개 나왔으면 그 위에 뭐가 있겠습니까? 뭐 몇 개의 문단으로 쪼개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퉁쳐서 이게 몇 개의 그냥 N개 문단이라고 할게요. N개 문단. 뭐 두 개 문단일 수도 있고 세 개 문단일 수도 있고 네 개 문단일 수도 있고 뭐 덩어리에 따라서 이렇게 딱 몇 개로 잘릴지 모르니까 그냥 N개 문단이라고 할게요. 이게 뭐다? 선행 연구의 동향이죠. 선행 연구의 동향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의 개념 설명도 조금 해줄 수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뭡니까? 학술적 배경이죠. 그러면 이제 그 위에 뭡니까? 미끼를 던져야지. 사회적 배경. 이 사회적 배경도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도 좀 이 안에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것도 한 개 문단으로 하든 한 뭐 두세 개 문단까지는 뭐 어떻게 좀 봐줄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문단이 길어지면 도대체 아니 학술적인 배경은 언제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론이 사망하신 상태에 해당되는 연구자분들의 사례를 가만히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 사회적 배경을 너무 길게 적는 거라. 그래서 제가 항상 서론 교정할 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사회적 배경에서 빨리 좀 학술적 배경으로 넘어가라고 좀. 그래서 사회적 배경을 그냥 한두 문단으로 좀 적으시라고. 이거를 막 다섯, 여섯 문단으로 막 언제 끝이 나냐 이거지. 언제까지 미끼를 던지고 있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회적 배경 이런 것들은 사회적 배경에 의해서 연구 필요성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학술적 배경에 의해서 연구 필요성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학술 연구 논문이지. 그래야 나중에 논의해서 학술적 시사점을 논의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흐름을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반적으로 문단을 대충 한 몇 개 정도로 구성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딱 감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 이 문단에 뭐 선행 연구의 한계 연구 필요성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가 그냥 바로 적어버리면 되는데 선행 연구 동향 요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배경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전부 자료를 수집해야 돼요. 인용문들 같은 것들을 막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말 많은 인용문들이 들어갈 겁니다. 인용문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 인용문들을 가지고 출처를 밝히면서 뒤에 참고문을 넣고 1대1로 매치를 시키면서 이 인용문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야 된다?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들로 큰 문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단의 소재가 뭐라고? 문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문장들을 모아서 문단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망하신 이 서론은 이 문장들이 같은 내용으로 하나의 문단을 이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논문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문단의 흐름이 여러분이 서론에서 선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단의 흐름이 없는데 무슨 문장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겠냐 이거지. 문단이 막 우리 오빠 문장은
저쪽 문단에 가 있고 내 남동생 문장은 저쪽 문단에 가 있고 지금 전부 다 이상가족으로 뿔뿔이 다 흩어져 있는데 이 서론 안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문단의 흐름을 딱 짠 다음에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이제 뭐라고요? 문장 쪼개기를 해라는 거예요. 문장 쪼개기. 여러분이 쓰셨던 그 서론의 모든 글들의 문장들을 전부 다 쪼개는 거예요. 전부 다 쪼개. 전부 다 쪼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제가 선으로 그어 볼게요. 막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문장들이 막 이렇게 돼 있을 거다 이거예요. 막 끝도 한도 없이 나오겠지. 그러면 자,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단을 이렇게 나눴는데 알고 보면 이 문장하고 저 밑에 있는 이 문장하고 같은 집 식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같은 주제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개를 뽑아가지고 따로 모아줘야 돼요. 이 세 개는 같은 집구석 사람들 이렇게 모아줘야 돼요. 그래서 제목을 여기다가 딱 달아줘야 돼요. 어떤 내용. 그리고 요 문장하고 요 문장하고 요 문장하고 요 문장이 알고 보니까 같은 집 식구인 거예요. 이렇게 문장을 다 쪼개가지고 다시 한번 비슷한 주제의 문장들을 재구성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재구성을 해서 그렇게 재구성한 문단들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문단들이.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주제를 하나씩 가지고 있겠죠. 어떤 주제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이제 메모를 해놓으라는 거지. 이 주제가 뭔지, 어떤 내용인지. 자, 그러면, 자, 문단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내가, 확보한 이 문단들을 가지고 이 문단 제목만 보고 문단 흐름을, 얘를 1번으로 놓고, 얘를 2번으로 놓고, 얘를 3번으로 놓고, 얘를 4번으로 놓고, 이런 순서로 흘러가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순서를 다시 정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순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적 배경에서 학술적 배경으로 가고 선행연구 한계에서 연구 필요성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문단을 재구성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배치가 1번, 2번, 3번, 4번 왔잖아요. 그러면 자, 이 주제에 해당되는 주제 문장을 하나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예. 이거는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내용이 이런 주제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라는 것을 한 문장 또는 너무 길면 한 두 문장으로 해서 주제 문장을 하나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 문장을 요 앞에다가 딱 적어주라는 거지. 이게 뭡니까? 두갈식이잖아. 두갈식. 두갈식. 머리 두자. 자, 이 주제가 끄트머리에 가면 뭐다? 꼬리 밑자. 미괄식.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쓰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내용하고 이 문단이 뭔가 약간 의도적으로 나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나열. 그러니까 뭔가 동등한 입장인 거지. 이 문단하고 이 문단이 약간 동등한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이런 동등한 경우에 약간 나열적인 내용이라면 요때는 앞에다가 첫째, 둘째 이렇게 써주면 이게 동등한 분류 체계를 가진다라고 인식이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첫째, 둘째, 이게 뭐라고? 개조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는 문단의 흐름을 먼저 짜고 그 문단 안에 들어가는 문장들 대부분 인용문이겠죠. 그 인용문들을 배치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의 주제 문장을 하나 만들어서 두 갈식으로 넣어줍니다. 자, 그러다가 뭔가 나열을 해야 될 필요가 의도적으로 생긴다라고 하면 개조식으로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이어져 갑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문단 구성이 그렇다는 것이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서론의 큰 틀에서 본다면 사회적 배경, 선행연구의 동향, 선행연구의 한계, 연구 필요성, 제기, 연구 목적 이렇게 쭉 흘러가는 내용이죠. 이 안에 들어가는 문단들은 두 갈식이지만 이 서론의 큰 틀에서 보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야. 이 연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하겠다는 건지 설명한 거잖아요. 그 왜 하겠다라는 거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서론의 큰 틀에서 보면 미괄식이 되는 거죠. 참 교묘하지 않습니까? 이 서론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는
두갈식으로 된 문단들의 흐름으로 미괄적 구조로 연구 필요성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계획적으로 구조를 짠 상태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문단 구성의 흐름으로 써먹어야 됩니다. 인용문으로.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면서.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걸 못했던 거죠. 그렇다면 기왕에 여러분들이 이미 서로는 사망하셨지만 기왕에 쇠빠지게 노력해가지고 많은 인용문들을 그래도 비슷한 인용문들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는 써먹을 만한 것도 있으니 굳이 다 엎어버리고 새로 쓰는 것보다는 써먹을 건 좀 써먹고 좀 부족한 건 내가 조금 더 찾아서 요렇게 재구성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제가 지은 용어인데 문장 쪼개기. 그 문장 쪼개기 기술, 이게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이 심폐소생술을 발휘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죽었던 논문을, 사망하셨던 서론을 한번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도 안 되면 저희 연구소로 오시면 됩니다. 어차피 오셔봐야 뭐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을 텐데, 나는 못하는 거를 저 인간은 하는구나. 차이가 뭘까?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설명대로 하면 되는데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하는데 왜 못할까? 차이가 뭘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게 분명히 된다라는 확신? 저는 확신을 가지고 합니다. 무조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문장을 쪼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칠 법도 한데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왜?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쪼개버려요, 문장을. 그리고 그 문장을 다시 재구성합니다. 같은 주제로 다 묶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묶여진 것을 하나의 문단으로 취급을 해서 그 문단에 제목을 달고 그 제목만 보고 다시 문단의 흐름을 짜죠. 그 짤 때 기준은 뭐다? 사회적 배경, 학술적 배경, 선행연구 동향, 선행연구 한계, 연구 필수, 이런 흐름으로 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서론을 재구성한다. 이렇게 하면 조금 피곤하더라도 집중해서 하면 분명히 한 두어 시간 후에 서론이 다시 재구성이 될 것이다. 된다.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이렇게 해서 실패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 뭐 이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뭐 국어 실력이 제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글발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짓거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패의 확률이 많이 줄어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니까 뭐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제가 무슨 특출나게 똑똑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되고 여러분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번 시간을 내고 집중을 해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심폐소생술이 반드시 먹힌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다음 내 논문을 살려주세요. 논문 응급실 코너에서는 뭘 하지? 조금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